첫 번째 사실은 우리 피부, 점막, 근막 아래에 단순한 결합 조직의 솜이 아니라 액체로 채워진 미세 공동의 거대한 네트워크, 즉 간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는 살아있는 조직의 내시경 검사 덕분에 최근 몇 년 동안에야 제대로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조직학에서는 표본을 고정액으로 밀봉하여 공동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전체가 빽빽한 매트릭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체에서 간질은 소화관 상피 아래, 요로벽, 기관지 근처, 근육 섬유 사이, 진피 아래에 걸쳐 스펀지와 같은 연속적인 네트워크로 펴져 있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는 보강을 위한 다리를 형성하고 그 사이로 액체가 순환하면서 면역세포와 염증 분자를 흡수하여 림프관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단일 주머니가 아니라 충격 흡수 시스템입니다. 걷기, 기침, 연동운동 시에 기계적 충격을 흡수하고 압력을 분산시키며 미세 손상을 완화합니다. 종양학자들에게는 이 발견은 우려스러우면서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질은 전이의 빠른 우회로 역할을 하여 종양세포가 원발 부위에서 멀리 미끄러져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임상에게는 변화가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원천입니다. 또한 익숙한 현상에 대한 일상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과 부기는 피부와 혈관 뿐만 아니라 간질에 피로한 배수 스펀지 때문이기도 하며 이 스펀지의 골격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간질을 새로운 장기라고 부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과학자들도 그렇게 지적하지만 최소한 인간 신체의 그림이 불완전했던 거대한 해부학적 층을 새로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 사람의 뇌 피질에서 실험용 쥐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억제성 뉴런, 즉 러시아어에서 축상 말단의 특징적인 비대, 즉 열매 때문에 로즈힘 뉴런이라고도 불리는 뉴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포들은 작지만 정교하게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짧은 가지 돌기는 피질의 상층부에서 국소 신호를 수집하고 빽빽하고 소용돌이치는 축삭의 왕관은 추체 뉴런의 먼 가지를 컵스의 레이스처럼 감쌉니다. 전기 생리학적으로는 짧고 정확한 억제 주입을 생성합니다. 전체 기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필요한 밀리미터를 고정합니다. 전사체 여권에 따르면 이는 별도의 계열입니다. 활성화된 유전자 및 수용체 세트는 알려진 억제 세포 하위 유형과 눈에 띄게 다르며 이를 통해 단일 핵 RNA 시퀀싱 데이터셋에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뇌가 맥락을 조합하고 비교하고 정제하는 연합 피질의 2에서 3층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가설이 나옵니다. 그러한 뉴런은 인간의 언어 처리, 추상화, 감정의 톤, 즉 쥐에서 사람으로 잘 확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초정밀 조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론은 평범하고 중요합니다. 설치류에서 만들어진 정신신경학적 질환은 중요한 메커니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즈힙 세포가 피질 파동의 억제 제어에 관여한다면 그 기능장애는 쥐 실험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간질,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우울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포는 신경해부학 나무의 귀기한 가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 사실, 2020년 예상치 못한 위치인 유스타키오관 입구 근처의 토러스 튜바리우스에 숨어있던 네 번째 침샘쌍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메스가 아니라 빛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전립선암 전이를 찾기 위해 페트 펴CT 스캔과 함께 침샘 조직에 밝게 축적되는 방사성 추적자를 사용했습니다. 영상에서 수 센티미터 길이의 두 개의 대칭적인 관 모양 구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시체 해부학 연구를 통해 이것이 우연히 생긴 조직 덩어리가 아니라 흔히 발견되는 점막의 작은 침샘보다는 큰 침샘에 더 가까운 구조를 가진 연속적이고 풍부한 신경 분포를 가진 샘 조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능은 목구멍 뒤쪽과 관 입구를 윤활하고 보호하여 삼키거나 숨쉬거나 말할 때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목의 방사선 치료에 있어 이 발견은 실질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 부위가 방사선 조사 범위에 포함되면 환자들이 삼킬 때 건조함과 통증을 더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튜바리안 셈을 더 조심스럽게 피하기 위한 새로운 장기 보존 윤곽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해부학자들은 이것이 새로운 쌍이 아니라 페트 표지의 특성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게 된 작은 침샘의 큰 집합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합의는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침샘 지도는 불완전했으며 이 새로운 세부 사항은 이미 방사선 치료 계획부터 왜 어떤 환자들은 감기 후 목구멍 뒤쪽이 더 오래 긁히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지, 반면 다른 환자들은 아무런 흔적 없이 회복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임상 실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실. 최근 기계적인 통증이 피부의 맨 신경 말단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표피 아래에는 특수한 유성의 슈반 세포로 이루어진 매우 섬세한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포들은 통각 수용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변형에 민감하여 사실상 통증을 인식하는 별도의 기관을 형성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 세포들의 광유전학적 활성화는 피부를 바늘로 찌른 것과 같은 전형적인 방어 반응을 유발했습니다. 반면에 이 세포들의 작용을 억제하자 통각 역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망이 인간의 피부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임상의들은 이를 과민증 및 이질통, 즉 가벼운 접촉조차 사포처럼 타는 듯한 통증을 겪는 경우에 빠진 연결고리로 점점 더 간주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신경교세포는 단순히 뉴런의 지원 인력이 아니라 능동적인 센서이자 증폭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국소염증과 흉터가 환각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경의 전선뿐만 아니라 신경교망의 민감도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결론은 간단하고 고무적입니다. 통증의 표적이 말초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슈반 세포의 활동을 약물, 빛, 초음파 또는 전기 신호로 미세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뇌 전체를 진정제로 마비시키거나 오피오이드 의존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지도가 이미 펼쳐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피부 아래에는 무엇이 위험한 접촉인지 가장 먼저 결정하는 고유한 신호 거미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뇌의 배수 시스템인 림프 시스템은 지난 10년간 재평가되었습니다. 최근 지도화된 경막 림프관과 연계하여 작동하는 완전한 배수 시스템임이 밝혀졌습니다. 뇌 척수액은 단순히 뇌의 주름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동맥을 따라 혈관 주위 공간으로 주입되고 혈관뼈의 맥동으로 인해 펌핑되며 세포관질의 대사산물을 씻어내 정맥으로 운반하고 더 나아가 경막 림프관을 통해 깊은 목 림프절로 운반됩니다. 핵심은 수면입니다. 깊은 서파 수면 단계에서 신경교 세포는 수로의 설정을 변경하고 세포 간 간격은 수십 %까지 확장되어 흐름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MRI에서는 사람의 뇌에서 뇌 척수액 파동이 피질의 진동과 동기화되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밤 동안 뇌를 세척하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 생리학이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증가 및 염증성 분자 제거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옆으로 눕는 것이 똑바로 눕는 것보다 유추를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사실은 현재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혈관병증과 외상입니다. 미세출혈과 동맥경직은 혈관 주위 펌핑을 방해하며 경막 부종은 경막 림프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 표적이 됩니다. 서파 수면의 속도와 호흡 동기화부터 혈관 맥동의 부드러운 자극까지 이 모든 것이 뇌의 쓰레기를 더 잘 씻어내는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 뼈는 더 이상 신체의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긴 뼈의 피질층에는 최근 골수에서 골막까지 치밀한 조직을 말 그대로 관통하는 수천 개의 미세 채널로 이루어진 혈관 횡주 네트워크가 기술되었습니다. 투명한 부식 주형과 고해상도 영상에서는 이 튜브의 일부가 동맥 혈류에 연결되고 일부는 정맥 유출에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포와 분자가 끊임없이 순환하며 폐쇄된 골수강을 표면 혈관망과 연결합니다.
이는 두 가지 오래된 임상적 수수께끼를 설명합니다. 첫째, 정맥을 찾을 수 없을 때 골래 접근법이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약물이 이 달랑을 통해 즉시 주요 혈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절의 염증이 어떻게 뼈에 열을 그렇게 빨리 올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은 골수에서 병변 부위로 그리고 그 반대로 직접적인 경로를 얻습니다. 류마티스 전문의와 종양 전문의를 위한 새로운 단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채널의 리모델링은 관절염과 골절 치유를 동반하며 종양학에서는 전이세포의 우회로 역할을 하는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골격 생리학에 있어서 이는 혁명입니다. 치밀골은 불활성 벽이 아니라 지하철망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조직이며 혈류, 면역 트래픽, 기계적 부하가 말 그대로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에서는 이러한 미세 혈관의 내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부터 뼈가 치유되는 곳과 정체되는 곳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영상화 기술까지 새로운 표적이 등장했습니다. 7번째 사실, 인간 게놈 교과서가 말 그대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표준 대신 우리는 다양한 출신을 가진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그래픽 지도인 판게놈을 얻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짧은 조각이 아니라 반복과 복잡한 DNA 루프를 통과하는 긴 읽기 방식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이전의 참조 게놈은 편리하지만 일방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집단에는 특징적이고 다른 집단에서는 드문 큰 삽입 및 재구성을 잘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판게놈은 약 1억 개의 누락된 염기쌍과 수천 개의 구조 변이를 그림에 추가했으며 HLA 면역 복합체의 미로를 완성하고 SMN1, SMN2 유전자쌍의 복사본수와 단절을 명확히 하고 죽상동맥 경화증 위험과 연관된 LPA의 반복 하모니카를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그래프 형식입니다. 이제 정상은 단일한 실이 아니라 임상의가 강요된 유럽 중심적 궤적 없이 특정 환자의 게놈을 비교할 수 있는 경로의 네트워크입니다. 실제로 이는 이미 스크리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 거주자의 희귀 변이는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손실되지 않으며 개인 위험평가, 다인자 위험 점수는 모델이 훈련된 사람들뿐 아니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엔지니어링도 이점을 얻었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그래프를 이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반복 확장 진단은 더 이상 주술이 아닙니다. 반대도 중요합니다. 판게놈은 주제를 닫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컴파일로 라이브러리를 계속 보충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을 정제하는 살아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교훈은 이미 배웠습니다. 인간 게놈은 단 하나의 책이 아니라 다구버 아카이브이며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같은 진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8번째 사실, 당신의 혈액 속에는 고유한 클론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운명을 겪은 조혈세포가 수년간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CIHP, 클로날 헤마토포에시스 오브 인디터미네이트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교묘합니다. 먼저 골수줄기세포 하나가 후성 유전학 조절 유전자, 주로 TET2, DNMT3A, ASX1, 가끔 JAK2에 우연히 손상을 입습니다. 그 결과 이 줄기세포에서 파생된 세포들은 주변 세포들보다 약간 더 활발하게 분열하며 점차 당신의 조혈 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단핵구와 대식세포 같은 세포들의 구성은 이미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염증 경로를 더 활발하게 활성화하고 IL-1베타 및 IL-6와 같은 신호를 더 광범위하게 방출하며 동맥의 플라크를 더 적극적으로 영향 공급합니다. 관찰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10에서 20%에서 이러한 클론이 혈액에서 발견되며 이는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 증가, 혈관 석회화 가속화, 심장 수술 후 예상치 못한 결과, 심부전 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CIHP는 암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유자에게 클론은 고요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백혈병으로 진행될 위험은 연간 수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질적인 전환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장 전문의와 혈액 종양학자들은 혈액 심층 시퀀신을 위험 평가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며 치료의 초점은 IL-1베타 경로 표적화부터 오래된 항염증요법의 신중한 적용까지 클론으로 인한 염증의 메아리를 억제하는 데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예방입니다. 담배 연기와 만성염증은 이러한 클론의 선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험 요소 관리와 양질의 수면은 오히려 그 이점을 감소시킵니다. 즉, 노화에는 유전적 미시적 드라마가 있으며 우리는 이제 막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9번째 사실.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문명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안정적으로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반과 탯줄 혈액에서, 다음으로는 폐 조직, 림프절 샘플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성인의 순환 혈액과 경동맥 죽상 경화반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필터 위의 먼지가 아닙니다. 입자는 폴리거의 화학적 지문, 열분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과 광학 스펙트럼, 미세 라만 분광법, 적외선 현미경법으로 포착되며 크기 수십 마이크론 이하, 형태, 단편, 섬유가 기록됩니다. 어떻게 몸 안으로 들어갈까요?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공기와 음식입니다. 에어로졸 형태의 섬유는 점막에 침착되어 폐포 깊숙이 침투하고 단편은 물, 해산물, 소금에서 와서 장벽을 통과하며 때로는 면역세포가 덜 부착하는 단백질 코로나에 숨어 이동합니다. 몸 안에서 플라스틱은 자극적인 이물질처럼 작용합니다. 대식세포가 이를 삼키지만 소화하지는 못하며 주변에 저수준 염증이 시작되고 산화 스트레스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신중하지만 우려스러운 연관성이 제기됩니다. 입자가 많을수록 불안정한 플라스피와 미세 혈전 염증이 더 자주 관찰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태반에서의 발견은 대사 장애의 잠재적 요인으로 논의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입증 중이며 실험실 오염을 배제하기 위해 방법론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합성 먼지에 투과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21세기 독성학은 이제 분자뿐만 아니라 재료의 작은 몸체, 즉 크기, 전하, 형태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론은 즉시 도출됩니다. 환기 및 수처리 시스템의 필터부터 식품 접촉 포장재 재검토, 먼지를 발생시키는 산업 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번째 사실. 노화에는 예외가 있으며 신경과학자들은 최근에서야 이러한 예외들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이저는 80세가 넘었음에도 훨씬 젊은 사람들과 동등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은 단순히 운 좋은 유전자를 가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피질 회로 구조와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섬엽과 전 대상 피질의 피질이 더 두껍고 주위 네트워크 내의 연결이 강하며 산만한 자극을 억제하는 전두엽 측두엽 고리가 더 잘 기능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현미경 검사입니다. 에피소드 기억 형성에 중요한 내후각 피질에서 슈퍼에이저는 2층의 크고 건감한 추체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타우 병리의 부담이 적고 시냅스가 붙어있는 수상돌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노화에 따른 재구성이 일어나지만 초기 예비 능력이 높고 단백질 쓰레기 축적이 느립니다. 행동 양상은 해부학과 일치합니다. 슈퍼에이저는 주의 전환이 빠르고 이야기의 흐름을 덜 놓치며 세부 사항을 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 점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유전적 요인, 혈관 건강, 장기간의 인지 부하, 그리고 영상 연구에서 나타나듯 풍부한 느린 파동이 밤의 뇌 청소 주기를 지원하는 안정적인 수면 구조의 모자이크가 결합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잠재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노화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개입의 창을 연다는 것입니다. 주의력 훈련, 신중한 심장학, 염증과의 싸움, 수면 박탈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슈퍼에이저들은 살아있는 보물지도가 되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제 그들의 경로를 따라 기억의 다리를 강화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파괴된 다리를 애석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